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0세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릉 바닷가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녀들 수아와 예린이의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김치를 싫어하고 예린이는 당근을 빼달라고 하죠. 아이들 취향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 다음엔 가족들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집을 나서서 남의 집 가정도우미 일을 하러 갔어요. 40년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숙했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아들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 영진이가 선호하는 나물 반찬들, 손녀들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챙겨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행복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손녀들이 제품에 안겨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영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끝나셨나요?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빨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과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날이 되었을 때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아들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가족을 탓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들 바쁠 거라고, 나를 위해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혼자 위로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혼자 깨어났을 때의 그 쓸쓸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요. 영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더욱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고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민호와 영진이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이라고요?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40년을 이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24시간 내내 일하면서도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민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이라는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때 결심했어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민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미숙으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40년 동안 가정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민호를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민호가 결혼하고 영진이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김 사장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김 사장이 집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 지훈, 소영 씨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호가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현숙이한테 전화했어요. 현숙아, 나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민호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미수가 무슨 일 있었니? 현숙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미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강릉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다 근처에 조그만 펜션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현숙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강릉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반려견 보기와 함께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민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짐 센터도 불러놨어요. 그동안 40년을 살면서 제 물건이 이렇게 적었나 싶을 정도로 박스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강릉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볼 거예요.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여행객들과 따뜻한 만남도 가져보고요. 그동안 꿈꿔왔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이에요. 드디어 강릉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현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0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반려견 보기뿐이었어요. 미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현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미수가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 시간을 달려서 강릉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보기도 신이 났나 봐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보기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현숙이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미수가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영진이의 짜증, 민호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보기와 함께 첫 산책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보기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요.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안 계세요?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영진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민호와 영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호가 충격을 받은 듯 소리쳤어요. 영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4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영진이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가정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민호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영진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영진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영진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영진이 친정 있잖아.
나도 70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보기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펜션 운영도 시작했어요. 여행객들과의 따뜻한 만남들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편하네요.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뻐요. 민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김미숙으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미숙으로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에요. 오늘 아침도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